LSM, 그러니까 장거리 대공 무기 같은 경우에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IDEX 전시를 했을 때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은 천공 대공 유도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세 국가가 막대한 양을 수입해서 쓰는데, 천공을 가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천공과 호환성도 높고 천공이 가질 수 없는 더 높은 고도에서의 요격 기회를 가진 LSM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K방산의 핵심 수출 상품은 아무래도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뭐 전차, 장갑차, 군함, 혹은 이제 항공기 중에서도 경전투기, 훈련기 이런 게 중심인데, 요 외에도 미래전에 대한 신특수 무기라고 하는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런 수출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천광 레이저 대공 유도 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로, 다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시험 사격을 했으나 실전에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이 천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공격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 같은 걸 요격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능력을 실증했기 때문에 드론 요격체가 필요한 나라들한테 수출이 아무래도 유망하게 됐다. 그리고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더 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하이코어라고 하는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한 것들은 엔진이 없어요. 그 로켓의 힘으로 가속한 다음에 활공을 하거나 하는 것에서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트 엔진을 가져가지고 마 4에서 7 이상의 속도에서 기동을 하면서 비행할 수 있어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거 역시 미래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력이 될 수 있고, 수출이 진행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이 무기에 대해서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싶은 신특수 무기로는 드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실 드론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들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고, 중대형 드론, 무인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터키 등 선진국이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 이제 중고도 무인 정찰기, 4단급 무인기 2차 등에서 개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전력화가 좀 지연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이제 생산도 늦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만들고 있는 중형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 체계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은 4단급 무인 정찰기를 대체하는 건데, 4단급 무인 정찰기는 현재 이제 대한항공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요 4단이라는 거는 어떤 크기냐면 대형과 소형의 중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흔히 보고 있는 FPV 드론보다 훨씬 큰 1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리퍼나 프레데터 이런 대형 공격 드론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성을 가지면서도 성능이 좀 뛰어나요. 특히 이번엔 중형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 체계 같은 경우에는 4단에서의 정찰용 드론을 쓸 뿐만 아니라 중형 무장 드론, 그러니까 초소형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적을 이제 지휘부를 저격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드론 킬러 드론이라 해서 드론인데 적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대공 임무, 그러니까 이제 무인 정찰기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적 드론이 발사하면 거기서 요격한 드론을 새끼처럼 내보내가지고 격추시키고, 이런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전 장비, 그러니까 적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해가지고 적을 통신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에서도 아주 기대되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꼽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안에 2곳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국가는 저한테도 비밀로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유명할 것 같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좀 더 잘 되고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0대를 상산하기로 됐으나 정식 계약은 10대, 그러니까 블록1 10대에 대해서만 됐는데, 한국 공군도 이제 KF-21의 계약이 필요한데 블록1 40대 중에 20대만 계약이 돼서 후속 20대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고, 블록2 80대에 대한 계약도 이제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공군이 KF-21 도입 계약을 원활히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출 기회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수출 인지도가 높아져서 앞으로도 수출,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의 미래 핵심 수출 상품이 될 거라 예상하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 그 다음에 LIG 넥슨이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LSM, 그러니까 장거리 대공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IDEX 전시를 했을 때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은 천공 대공 유도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세 국가가 막대한 양을 수입해서 쓰는데, 천공을 가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천공과 호환성도 높고 천공이 가질 수 없는 더 높은 고도에서의 요격 기회를 가진 LSM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사드랑 패트리어트도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이 검증된 미사일들 조합으로 대공 방어 체계를 만들면 향후 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LSM이 수출 성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륜형 장갑차 및 자주대공품 같은 경우도 수출이 많이 기대되는데, 이 장비들은 하나 에어로 등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군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수출형 장비예요. 다만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넓어질수록 이제 지상군 이런 데 준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좀 기대되고, 아직까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쟁 기종인 중국산이나 이런 거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동 수출 사업에서 이제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산이 추가 성장 기회를 유럽의 재무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내에서의 그 무기 구매를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 재무장할 때 유럽제 무기를 쓰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놓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방위 사업들이 유럽이 필요한 정도의 속도와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 그러니까 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모으거나 아니면 폐기된 생산 시설들을 복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산 무기가 빠른 납기의 장점을 사용해서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 지원이나 저택 지원, 그러니까 EU 자체의 보조금을 이제 EU산 무기를 살 때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급한다 됐을 때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특히 잠수함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전력 증강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그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아직까지 이제 수출될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수주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산 능력 복구는 뭐 4에서 5년 지나면 유럽들이 상당히 복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장한 유럽의 방위 사업이 유럽 자체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과 경쟁을 크게 할 것이고 이게 위협이 될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중동 지역 등 새로운 제2의 폴란드 시장을 개척하고 대량 수주를 받아서 이제 수출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유럽과 단순히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유럽 방위 사업에 아까 전에 생산력이 부족하고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내두는 게 아니고 유럽의 방위 사업의 성장과 복구를 우리가 도와주면 이제 향후에 유럽산 무기가 수출되거나 유럽산 무기를 쓰게 되더라도 그게 안에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방위 사업체랑 연합해가지고 다연장 로켓포나 아니면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유럽과 이스라엘의 합작 무기 체계를 이미 선보여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바 있고, 튀르키예랑 이탈리아의 협력도 전 주목할 만합니다.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 사업체인 네오나르도의 경우에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라는 드론 제작업체랑 MOU를 맺었는데, 이 네오나르도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수출 경쟁력과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튀르키예의 제일 큰 드론 생산업체인 바이락타르랑 협력을 해가지고 튀르키예산 드론에다가 이탈리아산 장비를 넣어서 같이 윈윈을 하는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국 방위사업체도 유럽의 방사업체에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모델을 만들어서 상생 협력 발전한 걸로 해서 유럽과 경쟁을 또 하지만 협력도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에스토니아의 밀렘사 하나 에어로가 계약을 했는데, 에스토니아가 만든 무인 지상 로봇에 하나 에어로가 만든 장비를 결합한 식으로 한국군이라든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이제 R&D 중심의 방위 사업이었어요. 지금 현재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차세대 무기 연구 개발비를 정부한테 판내는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GCAP라든가 FCAS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 5.5세대 전투기 개발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나올 미래 무기 말고 현재의 무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제 KF-22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전투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한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망하는 걸 기다린 것보다 그 유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유럽과 한국의 공동 개발 이런 거 추진해가지고 한다면 유럽의 발전이 단순히 한국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방위사업은 민수용 사업과 달리 G2G, 그러니까 정부 간 거래가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체가 일반 개인이 아닌데 무기를 팔 수는 어느 나라에도 불가능하거든요. 정부 간 거래가 핵심이란 거는 이 계약 상황이란 건 내용에 대해서 수주 잔고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출 전망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차를 몇 대를 팔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뭐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하거나 앞으로 무슨 차를 살 건지 예상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필요한데, 정부 간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훨씬 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안보 수요가 내수한 수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K방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건데, 북한이 위협이 증대되고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신특수 무기, 무인 무기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동시에 수출 산업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휴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완전히 평화가 시작되고 군축을 시작될 계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다른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하마스랑 싸움이 끝났는데 왠지 위기감 더 커졌죠.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붙을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래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의 특징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도 시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데도 주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2위인 중국 위협이 워낙 크고 이런 미래 전망, 펀더멘탈에 대한 그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은 중국과 경쟁을 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나토식, 그러니까 미국식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힘들고, 한국에서는 한국산 무기는 그나마 다른 서방체 무기보다 중국과의 경쟁을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서방 국가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데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가장 가성비 있고 이걸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이 생산력이 우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ASML이 중요해진 것처럼 한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의 무기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방위사업의 규모가 크고 생산시설이 많아가지고 미국, 유럽이 공부할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은 걸로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탱크든 항공기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납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산 무기들은 아직도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인도가 늦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들 아시는 주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로템까지 이 육해공 지상방사에서 핵심 체계업체라고 부르거든요. 체계업체라는 거는 이 무기의 모든 구성품들을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업체들, 국산 방위 체계 업체들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자체 R&D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내수 수요에 많이 대응하고 막 무기들의 IP 같은 거를 이제 회사가 가지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출이 좀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금이 생기고부터는 자체 개발, 그다음에 자체 R&D 역량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기업들의 R&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신제품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NMC 솔루션과 같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S&T 다이나믹스와 같은 중견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등이 모두 다 무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 방산이 잘 나가고 수출하면 동방성장하게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타 이제 몇 군데 안티드론과 드론 산업 같은 업체들도 주목할 만하지만 상장이 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 군에 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은 공시가 매우 제한됩니다. 몇 조 원짜리 사업을 공시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무엇을 팔았는지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 내수용 무기를 만들 때 정부가 보안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수출했을 때 수입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자기가 샀다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넘는 사업이었는데 한국에서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게 모두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공개 정보로 공개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각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제품 중심으로 어떤 먹거리를 연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발전이 되겠다.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으니까 미사일 방어를 담당한 기업들은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훈련이 끝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밝은 인사이트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